지금 이 한국 보수가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초부자 슈퍼리치들이 미국에서 스스로 부유세를 좀 더 내달라, 더 내게 해달라. 물론 그게 정치적 발언에 의해 나왔던 어쨌든 미국에서는 엄청난 부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을 했더니만 어제 저한테 상속세가 65%, 진짜 상속세 65% 다 내는 사람 몇 명이 있습니까? 한국의 상속 정력세를 말하지 않고 무슨 한국 기업들을, 재벌들을 나무라냐 어쩌냐 하는데, 제가 어제 미국의 슈퍼리치들은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도 좀 슈퍼리치라는 사람들이 꼭 그 부분만이 아니라 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게 행동 좀 했으면 좋겠다. 지저분한 짓거리 좀 그만하고 그 말 했어요. 그런데 어제 딱 한 열댓 명 들어와 가지고 애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류의 인물들과 결별하지 않고는 저는 보수가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한국당류의 보수, 기존의 이명박 박근혜류의 보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자층에도 많고 젊은 층에도 많고 또 성실한 사람 계층에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들은 수구 기득권 상층을 위한 이데올로기를 대중에게 전파해왔지 정말로 올바른 보수가 아닌 겁니다. 북한하고 대치하는데 반공만 외치면 대한민국은 보수가 됩니까? 자유시장 경제 신자유주 운운하면 보수가 됩니까? 그것이 지금 완전히 거들난 세상에서 그럼 대한민국 경제가 이래 되는데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대기업이나 재벌이나 자기들 하고 싶은 만큼 해왔지 않습니까? 정권마다요.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리고 말 사주고 재단에 돈 내고 그래서 정권의 주요 정책 방향 전부 가지고 놀았지 않습니까? 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그렇게 다 갖고 놀 때 왜 상속세 정려세 안 고쳤습니까? 그때는 안 고치고 뭐하고 이제 와가지고 마치 세금이 과도하답니까? 그럴 때는 잘 나가서 정권하고 통할 때는 자기 개인적 이해들을 다 통과시키고 자기 개인적 불법을 무마하고 정권의 힘을 써서 정권 동원해서 대통령 데리고 어디 가고 이런 거나 했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힘을 모아서 정경련이나 자기들 이해단체를 통해서 상속세, 정려세 개정하자고 하면 될 건데 모두의 일은 내일이 아니고 전부 우리 기업의 일이나 인수합병하고 좀 이번에 묻고 다른 회사 하나 덮쳐 먹자. 이런 데만 열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건 다 그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요. 법인세가 22%라 22% 낸 사람 어디 있어요? 면세 감세하고 나면 훨씬 적게 내지요. 절반이나 낼까요? 저는 실효세율이 얼마인지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것뿐입니까? 상속세 정려세 있다고 진짜 승계가 안 돼서 망한 재벌이 있습니까? 다 알아서 빠져나가니까 일부 재벌들 중에는 상속세 정려세 빠져나가는 법 컨설팅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서 빼돌려서 미리 수십 년 전부터 대비하면서 빠져나가니 상속세 정려세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서 내버려 뒀겠지요. 그런데 제가 웃기는 거는 상속세 정려세 낼 형편도 안 되고 부유세 낼 형편도 안 되는 재벌의 앞잡이들이 왜 지랄하냐 이 말입니다. 지랄하지 말고요. 당신들 처지나 걱정하세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당이 정말로 방향을 못 잡고 이런 식으로 헤매고 있으면 24%, 지금 제가 봤을 때 한국당의 제대로 잘 본 지지가 24%라 봅니다. 리얼미터가 30% 어쩌고 하지만은 그놈의 여론조사 그거 누가 믿습니까? 자, 문재인 지지가 지금 저그들 조사로는 어떤 데는 또 무슨 50%를 넘긴 게 있더만요. 왜 그러냐 하니 40대가 문재인의 지지를 갑자기 급증해서 늘어났다. 왜 급증하냐? 야당이 밖에 돌고 있어서. 그놈의 여론조사 회사도 제가 그 사람들 잘 알고 있는데 꾼들입니다.
갑자기 40대가 뭐 5.5%인가 늘어나요? 지랄하고 자꾸. 한국당이 밖에서 빙빙 돈 지가 언젠데 왜 임자가 갑자기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들 회사들이 돌아가면서 문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도 뭐 다들 눈에 보일 만한 일인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문의 지지가 35% 안팎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그러면 한국당의 지지가 실제로 문 지지보다 높다고 보십니까? 낮지요. 적게는 7, 8%, 많게는 10% 이상 낮다고 봅니다. 실제 지지율이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도 이기기가 어려운 구도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탄핵 이후에 지금 몇 년입니까? 2년 탄핵 이후에 3개월입니다. 처음에 이제 국회 탄핵까지를 합치면 2년 6개월이 넘었어요. 그 긴 세월 동안에 뭘 한국당이 방향을 제시했습니까? 보수가 왜 패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순식간에 인심을 저렇게 잃을 수 있는가? 그게 단순한 선동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선동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요. 앞으로도 선동 잘하는 기술이야 변치 않을 건데 더 늘어났을 건데 그럼 영원히 이기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요. 핵심은 뭐냐? 내가 어떤 정치하겠다. 우리가 어떤 정치하겠다. 한국당이 앞으로 보여줄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라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겁니다. 황교안 들어와서 100일 생쇼 했지만은 지금까지 황교안의 정치가 뭐다란 걸 보인 적이 있습니까? 경제대전환위원회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 몇 면을 보니 지금까지 수구 꼴통을 경제를 위해 이바지 하던 사람들 다 긁어 모아놨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 밑에서 또 뭔 안 나오겠어요? 한국의 대기업을 위해서 규제 완화해주고 상속세 증여세 완화해준다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안 봐도 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서 한국당이 혁신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당의 인적 변화는 썩은 물을 드러내고 더 썩은 물을 다시 붓는 동어 반복밖에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인 물갈이도 없을 것이다. 자, 최근에 제가 한국당 하는 형태를 보고 이제 구제불능이다. 황교안, 나경원이 빨리 집에 가라. 이 둘이가 날아가야 보수가 산다. 느낀 게요. 이번에 패스트트랙 합의문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자, 패스트트랙 합의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서로가 합의 정신에 따라서 처리를 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기어 나갔습니까?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버리니까 조국 기분대로 한다고 밀지 않았습니까? 조국이 협박까지 했지요. 자, 그래서 처음엔 막아보다가 쫄아서 그냥 눈 뜨고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나다르크라고요? 지랄하고 자빠가. 진짜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조차도 유치해서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 황교안이 들어와서 27일 날 당선돼서요. 3월 3일인가 황교안이 조건 없이 원내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황교안이 당선됐을 때 한국당은 1월 한 20일인가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 문제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 투쟁인데 국회 밖을 안 나가고 국회 본관에서 5시간 반 밤 늦게 먹기 운동을 하고 있었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걸 하다가 황교안이가 대표가 되니 이제 국회로 복귀하자 해서 아무 조건 없이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드루킹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드루킹 재특검 하자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또 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손혜원 이야기, 신재민이, 김태우 수사관 이야기, 문다혜 이야기. 온갖 의혹들이 터져 나올 때였습니다. 우리들 병원 이야기. 하나도 얻어내지 못하고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 얻은 것 하나 얻어내지 못한 채로 그냥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국회에서 내부에서 투쟁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고, 좀 있으니까 보궐선거판 열리니 선거판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제 1대1 되고 겁이 나서 못 나갔지요. 그런데 승리라고 했습니다.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여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패스트 트랙을 통해 지금 한국당 눈 뜨고 보는 앞에서 선거법을 저 맘대로 통과시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역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제1야당과 합의 없이 통과시킨 자들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처음엔 조금 싸우는 척 하다가 겁먹고 쫄아서 고소고발하니까 싸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4월 30일 일입니다. 자, 4월 30일 아침에 벌어졌는데 밤샘 했다고 당장 새벽에 광화문에 가서 텐트 쳐야 될 건데 5월 2일 날 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서울시청이 불어하니까 박은순이가 안 된다 하니까 텐트 치는 거는 포기하고 지방 대장정에 나선다는 지랄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뭐 대구 가고 부산 가고 대전 가고 그리고 무슨 황교안 에세이집 만들기 위한 청소차 타기 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5월 18일쯤 끝냈습니다. 이제 대장정은 마무리한다고요. 원내 복귀할 것도 아니면서 장외투쟁을 서울에서 한 3번 하고 지방에 3군데서 3번 하고 끝냈습니다. 그러고는 한 달이 넘도록 놀고 있었어요. 황교안이나 행사 다니고 앉았고. 그런데 나경원이가 지난 월요일입니까? 느닷없이 오전 어느 동에 일함대에 가 있다가 오후에 와가 이인영이 오신환이 만나서 패스트 트랙에 대해 지금 합의문을 썼다 하면서 합의 정신에 따라서 패스트 트랙을 처리한다. 요렇게 해서 그냥 그걸 들고 각 당에 가서 추임받겠다 했습니다. 바른미래당하고 민주당은 좋다고 해줬지요. 자, 한국당은 당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전원이 빠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황교안하고도 상의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황교안하고 상의 없이 나경원이가 그딴 합의를 해줬다면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어요. 그러면 나경원이는 망고의 역적이고 황교안하고 상의했다면 황교안은 사주의 주범입니다. 나경원이가 종범이에요. 그러면 이 둘은 한국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하고 정상적인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 원내 복귀를 위한 이 쇼 합의에 황교안과 나경원이 짜고 동의해 줬다가 당의 의원들에 의해서 거부됐다는 겁니다. 최소한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발언. 두 번째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이건 정치적인 합의로 처리하기로 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에다가도 같이 방문을 해서 선처를 해라. 이렇게 한다라는 용어도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천 무효화로 처리하고 다시 논의한다가 아니라 합의 정신에 따라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요, 합의 정신이 뭔가는 나중에 말하기에 달린 거예요. 합의해서 처리한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합의라고 들고 와가지고 당에 슬그머니 들이밀었다가 당의 대다수에 의해서 거부당했다면 나경원은 당장 그만둬야 되고 황교안은 자신이 이 일을 지휘했는가에 대해 진상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 일도 없듯이 그 직후에 나경원은 재협상하겠다 하고 이인영이는 꿈에도 안 된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당이 재협상하자 하고 찡찡거리면서 보채고 있고 민주당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판이 이래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황교안에게 묻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이 짓을 하는 이유는 뭐냐? 당신이 될 때 장외 투쟁하고 있던 당을 당신 되자마자 다 데리고 기어 들어갔다. 하나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당신이 되어서 또
뺨을 몇 차례 맞고 장애투쟁 나섰다가 조금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 놀고 있는 동안에 설거머니 기어 들어가려고 여건이 원하는 대로 사인해 줬다가 당 내부에서 거부당했다. 자, 그러고는 뭘 얻은 게 있어요? 지금 뭘 진상조사할 게 있어요? 무슨 북한의 위장 기순, 노크 기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요? 무슨 조국과 윤석열을 규명을 해요? 자, 조국 부분 이야기해 봅시다. 조국이가 오죽했으면 이제는 큰 소리를 치고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조국은 나는 입법부형 인간이 아닌 행정부형 인간이다라고 이제 법무장관 가겠다란 말을 한 거지요. 그러면 검찰 개혁에 강한 인사권이 필요하다며 이제 지가 가서 검찰을 쥐고 흔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멍한 나경원은 패스트트랙 강행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니는 가서 합의해 줬어요. 자, 민주당은 나경원이가 쓴 합의문이 당에 가가지고 빠꾸 당할 걸 알고 이 멍청한 자들이 걸려들었다고 이렇게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아마 황교안이하고 합의했냐 물어봤을 거예요. 황교안이하고 아마 합의했다 했을 거예요. 실제로 합의도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조국에 대해 2011년에 MB의 척근이던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직행할 때 군사정권도 이런 인사 안 했다고 규탄했던 민주당이 지금 적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은 지금 2017년 5월에 민정수석이 돼 나가서 2년하고도 더 넘게 서울대를 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수가 학교를 너무 오래 비우는 거 아니냐. 자, 뭔 법무장관이냐. 임사검증도 민정수석일 때 제대로 못하고 법무장관 한단 말이냐. 서울대 교수직은 제발 버려라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2008년 총선에 서울대 교수가 처음으로 선거에 출마한다고,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다고 휴직계를 내자 교수 한 명이 국회의원 활동하면 교수 4명이 1년짜리 안식년을 반납해야 된다고 폴립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권이 조국을 데리고 정권 끝까지 가서 자기 주자로 조국을 할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박지원조차도 조국이 대선 후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부산파와 임종석의 싸움에서 조국이 승리했고 그래서 조국을 대선 후보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은 법무장관이 되고 내년 2월에 출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뒤에서 총선용 칼잡이를 다 한 다음에 겁을 주고 공포 경찰 통치로 총선을 끌고 가고 그리고 총선에 이기고 나면 총리로 아마 가게 돼서 총리를 한 다음에 황교안처럼 대선 후보로 직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스스로가 이제는 총선에 이길 건데 뭐 내까지 나가냐라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수도권 의원들 같은 경우에 너무 공안 통치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건 무리수다라고 수도권에서 우려가 많다고 하지만은 우는 조국이 다 내놓은 아닌 검찰개혁을 빙자한 공포 통치를, 검찰개혁은 명분이고 실질은 검찰을 개로 만들어서 물게 만들겠다라, 그 개 주인이 조국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찰 내부에도 인사권 휘둘러 수사권 반발 잠재우냐고 비판글 쓴 검사들을 응징할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조국은 자기 주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고 한국당은 기껏해야 말장난이나 하고 있습니다. 무슨 석궁열차, 윤석열의 조국에 합쳐서 한 자씩 이러는데요. 한국당은 나경원이는 이제 이런 말장난을 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한국당이 어제 교육문화회관, 지금은 K호텔인가 부르죠. 서초동에 있는.
거기서 1600명을 모아가 한국당 우먼 페스타, 이름은 지랄같이 짓네요. 페스타, 뭐 페스티벌이라 뜻이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국당의 주요 간부들, 황교안, 나경원이까지 다 모여서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행사 중에 지금 경남 도당 소속 여성 당원들이 속바지에 총선 필선 같은 글자를 이렇게 쓴 속바지를 입고 행사를 하다가 다 숙여서 이렇게 엉덩이를 깠는데 저런 짓거리를 했다고 합니다. 퍼포먼스도 퍼포먼스 수준이 있고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정당의 행사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한국당이 저런 식으로 속바지 깔 만큼 진보적인 좌파 정당입니까? 자, 그래서 황교안은 오늘 한 걸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연습해서 멋진 공연단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면 더 멋진 거는 뭐예요? 속바지도 내놔야 됩니까?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여성 행사에서요, 어떻게 저렇게 하는 짓거리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사전에 당에 저런 걸 컨트롤하는 행사 기획 책임자도 없습니까? 자, 저건 뭐 유치해서 말할 건덕지도 않아요. 가는 데마다 하는 짓마다 사고를 치고 저열한 짓거리를 하고 있고, 정작 싸워야 될 일에 대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자, 한교안은 자신이 당선되고 나서 곧바로 원내 복귀를, 조건 없는 원내 복귀를 결정했고, 이번에도 뭐 때문에 기어 나갔는가를 잊고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라는 말 자구 하나를 가지고 원내 복귀를 하려 했습니다. 자, 이러니 지도부가 엉망이 되어버렸고 지금 나경원이는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면 당의 지도부가 합의해 온 걸 의원 전원이 거부시켜버렸다면 사표를 내고 집에 가야 되지요. 원내대표가 임기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 박영선이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집에 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부가 힘을 상실하고 이제 합의가 아니라 그냥 들어가자라는 등원론이 한국당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합의문이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처리되었는데 당내는 따지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거부해놓고는, 거부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될 건데 거부한 사람은 책임을 묻지도 않고, 그런 꼬라지를 당한 사람은 창피하게 생각하고 또 사표를 내야 될 건데 사표를 내지 않고 있고 그냥 설금설금 상임위별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한국당이 기어 들어간들 윤석열을 집에 보내겠어요? 뭐 겁이 나서 보내겠어요? 다 잡아갈까 봐요? 조국을 법무장관 안 되게 하겠어요? 겁이 나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 윤석열이 총장 되고 조국이 법무장관 돼서 앞으로 황교안을 비롯해서 한국당을 다 잡아들이는 일이 눈앞에 터져야 끝날 겁니까? 자, 이제 한국당 의원들은 지도부를 불신한다면서 이제 끼어 들어가자 하겠죠. 그런데 밖에 나와서도 싸우지도 않고 황교안은 행사나 다니고 나경원이는 가서 기껏 한다라는 게 나일론 합의, 그야말로 이 여권의 앞잡이 같은 합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황교안의 간첩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황교안, 나경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두 사람이 빨리 집에 가길 바랍니다. 저는 한국당이 투쟁에 나서고 제대로 싸우면 열심히 한국당을 지지한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상태라면 저 한국당은 지도부부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제 황교안, 나경원은 수명을 다했고 집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나경원을 이을 지도부가 지금 준비되어야 될 때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둘을 가지고 총선을 가게 되면 확실하게 끝장이 나게 될 겁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